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저 이분과 조금만 더 지내면은 역사 관련해서 저도 어디 가서 방귀깨나 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는데요. 막상 또 혼자 있으면은 그런 자신감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예. 늘 함께 있어야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동영 작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랑 같이 있으면요, 어디 가서 방귀깨나 뭐 낀다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요거도 먹습니다. 저랑 있었던 이야기는 밖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거도 먹으니까. 나 동네방네 완전 친하다고 막 사실대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래요? 네. 뒤에서 욕하겠네요. 아니 왜 욕해요? 모르죠, 왜 욕하? 아니 저렇게 멋있는 남성네랑 친한데 왜 욕해? 그러게. 질투하나 보네.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어요? 아니요, 멋있게 입은 건 아니고 오늘 뭐 아침에 뭐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오느라고. 예. 저는 이 작가님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좀 평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TV만 그렇게 차려입지 말고 날 만나러 올 때도 그렇게 입고 왔으면 좋겠어. 아니 당연히 TV 여기가 저기 뭐야 뉴스K 불러줘 이렇게 입고 나올게. 아 진짜 뉴스K 불렀는데 당연히 이렇게 입고 나오지. 라디오인데 어떻게 라디오를 옷을 매일 트레이닝복은 좀 아니잖아요. 슬리퍼도 아니고 그쵸? 슬리퍼는 신고 온 적 없습니다. 트레이닝복은 입고 온 거 인정하지만. 오늘 멋있어서 제가 이 삼복더위에 삼복더위에. 네. 오늘 저희가 이순신 대 원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뭐 오늘도 입에 모터 달아야 되나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지만 일단은 뭐 하면서 또 쓸데없는 얘기 좀 하고. 아니 예전에는요. 이 작가님 악플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보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괜찮아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인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우리 방송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냥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그냥 혼자 하세요. 그거 맞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연나들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결국은 과거를 배운다는 이게 현실에 반추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쁜 거는 반복하지 말고 좋은 거는 개성시키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현실에 있었던 사건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너무 옛날 얘기만 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방송에. 그리고 너무 저희가 무슨 계몽주의도 아니고 그럼요. 가르치겠다는 입장도 아니고요.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냥 개론 길잡이 역할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딱 그 차원에서 조금 가볍게 들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열정적이고 사명감에 불타시는 분들이 찾아서 듣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조금 더 무거움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신데 둘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보시면 훨씬 이 방송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6,000명이 넘었어요. 출자금을 납부하신 조합원분들이. 그리고 하신 분이요? 네. 그리고 이제 출자금 납입을 하겠습니다.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은 4만 명이 넘었거든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결혼하는 거지 뭘. 자, 근데요, CMS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미루고 계셨거나 하는 방법 몰라서 좀 망설이셨던 분들은 좀 서둘러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EJ가 봤을 때는 꿈의 숫자입니다만은, 많이들, 국민TV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EJ는 안 사랑해 주셔도 괜찮아요. 진짜요? 괜찮습니다. 왜? 무슨 자신감이지? 원래 바닥보다 잡초처럼 자랐는데 저희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실이 잡초처럼 자란 국민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민특검님께서 이 작가님 인중샷 올려주세요 하셨는데 저분이 인중을 공개하기를 거부하셨고요. 네. 저렇게 멋있는 모습은 저 혼자 보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봤자 옷만 멋있습니다. 옷.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순신 대 원균 라이벌 아닌 라이벌.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라이벌 아니라고. 왜 화를 내세요 방송 중에. 애 떨어질 뻔했잖아요. 화가 난다. 이제 하다 왜 그래? 하다 별짓을 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왜 그래? 날이 더워서 제가. 부부싸움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따뜻한 마지막 편인데 저번 주에 말이죠. 저희가 이순신과 원균이 사이가 안 좋았던 점, 안 좋아도 몹시 안 좋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끝났죠. 네. 끝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런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 아니고 특히 임금인 선조 입장에서도 당연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선조는 수군 여러 장수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고 하니 그런 습관을 모두 버리라라는 교지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 싸우지 마. 그렇지. 우리 사이 안 좋다는 걸 동네방네 사방팔방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원균으로서는 그 후배로부터 당한 인간적인 배신감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원균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 만약에 5살이나 어린 애가 그렇게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야 쿨하게 전 넘겨주고 갑니다. 내가 내 실력이 안 되는구나. 순식을 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쿨하게 갑니다. 그럼 이 박사가 나보다 잘 나와. 내가 쿨하게 넘겨주고 가지. 그러니까 잘 못 났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쿠데타를 진압한 거 아니야, 한 큐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네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인정해야죠. 원균도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 못하고 자기가 이순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하는 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거기서 딱 갈리는 거잖아요. 쉽게 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못 바라보는 거죠. 또 이 작가님도 그게 안 되는 것 같던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렇고 어쨌든 근데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간적인 모멸감,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떨어졌었던 친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잖아요. 너 민증까 이거 얘기하듯이. 근데 조선시대 때까지는 나이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일제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싶어요. 우리는 옛날에 서당에 5살, 10살, 15 다 친구예요. 10살까지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한테 자꾸 반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어쨌든 이것은 원균의 생각이고 반대로 이때부터 이순신도 원균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원균은 틈만 나면 이순신 욕했고 그런 배신감 때문에 이순신도 원균을 욕 많이 했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은 원균은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병사들 앞에서도 이순신을 욕했고 아이쿠야. 이순신은 일기 자신의 물론 병사들 앞에서는 안 그랬지만 자기 장수들 앞에서는 하고 그랬다 그래요. 적개심, 원균에 대한 적개심을 자주 드러냅니다. 난중일기 1596년 11월 1일자 일기 보면 김희번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영의정의 편지와 조보 및 원흉적, 여기서 원흉적, 원균을 흉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적개심을 드러낸 거죠. 원흉적의 답서를 가져와 바치니 지극히 흉악하고 거짓되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었다. 천지 사이에는 이 원균처럼 흉패하고 망년된 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요, 거의 날 안 가리고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도 원균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더 문제는 이거를 중재해야 될 조정에서도 반반으로 갈려서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반 갈린 것도요, 어떨 때는 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이순신 옹호했다가 어떨 때는 원균을 옹호하고 막 뒤섞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중신들도 한결같은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타기? 글쎄요, 하여튼 그런 걸 보였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당초 약포, 그러니까 이 호가 약포고요. 정탁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약포 정탁은 원균은 사졸이 따르니 가장 쓸만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정탁이 누구냐면 임진왜란 우의정인가? 우의정인 겁니다. 됐어요. 근데 정탁이 이순신, 곽재우 이런 사람들을 중하게 쓰자고 청구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도 원균이 가장 쓸만한 장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순신이 나중에 백의종군 하지 않습니까? 모함 받아가지고. 그렇죠. 물론 여기서 또 원균이,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원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원균이 원균이 아주 계속해서 쓰잘데기 없는 모함을 해가지고 갔다고. 그건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백의종군 할 때 그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있었죠. 사형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때 선조한테 상소를 올려서 이순신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약포 정탁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신구차라고 하는 상소문에 보면 원균을 좀 옹호하는 듯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순신은 구해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순신 구해내야 되니까 선조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조가 아무리 이순신을 질투했으니까. 그래서 이순신을 조금 낮추고 이순신의 라이벌을 할 수 있는 원균을 올리면서 선조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아마 이 상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순신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무찌르던 첫 무렵에 뛰쳐나가 앞장서는 용기로는 원균에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원균보다 더한 공적을 얻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깎아내려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순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탁의 이 내용 가지고도 이순신을 조금 비하하고 원균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 안에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원균이 뛰어난 장수다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차 원문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원균과 이순신하고 좀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요, 사실 헷갈리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게 진실이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같은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 만약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은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순신이 형은 나라를 구한 최고의 성웅이다. 아니 잠깐만,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왜 자꾸 그 말을 계속 덧붙이세요? 이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몇 번이나 이순신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다. 이순신은 우리 영웅 맞고 그대로 간다. 그리고 원균을 재평가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배웠었던 그 개쓰레기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었는데 이것도 용납을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용납을 못하니까. 이 작가님도 이제 약간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까봐 막 이러시더니 이제 자꾸 몸을 사리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원균이 훌륭한 장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균의 재평가는 아닌 게 맞아요. 아닌 게 맞는데 그렇게 쌍욕을 얻어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마 근데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우리한테 올리는 사람들은 옛날에 원균을 어떻게 사람들 인식했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쟤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는 하여튼 계속 얘기합니다. 순신형은 도영과 같이 쌍두마차 우리나라를 정말 세종대왕님 최고의 투톱 베베토하고 마리오 같은 투톱이었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예. 자, 그래서 또 계속 이제 그 조정에서도 말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조정에서. 이건 실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날 장수로서는 원균이 으뜸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한음 이덕형도 원균에 대해서 일에 임해 강직했다. 이거는 임진왜란 후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유성룡은 이거 뭐 이순신의 친구 아닙니까? 유성룡은 그렇죠. 원균에 대해 옛날부터 육장은 수전에 능하지 못하고 수장은 육정에 능하지 못하나 원균은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용감히 싸우며 그 모두에 능하다. 이렇게 죽여 세웠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난 후 징비록에서는 엄청 비난했죠. 원균을 또 성질이 음험하고 간사하며 지방의 많은 인사들과 연결하여 이순신을 모함하는데 힘을 다했다. 이렇게 또 험담을 했습니다. 또 김성일 선조 25년 김성일은 원균은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오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함과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조 27년의 기사에는 정탁이 소신이 남방에 가서 들으니 외적이 수군을 무서워한다 합니다. 원균은 사조를 따르니 가장 쓸만한 장수요. 이순신도 비장한 장수인데 단 이들이 다투는 일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때 어찌 감히 사적인 분노로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글을 내려서 국가의 근무에 우선하도록 질책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도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둘이 왜 사이가 나쁘지? 이래서 사이가 나빠. 그럼 어떡하지? 이런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록만 보면 무조건 원균이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네네. 지금 평가를 받는 건 아닌데 다른 기록들, 예를 들어 징비록이나 또 이순신의 난중일기, 또 선조 수정실록, 또 이런 것들 보면 원균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죠. 징비록은 유성룡이 쓴 거잖아요. 네. 이순신의 친구가 쓴 거고, 난중일기 이순신 본인이 직접 쓴 거고. 그러면 당연히 원균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수정실록은 누가 썼냐면 이순신의 친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원균 행장은 원균의 후손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가치가 없고 실록에서 원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좋은 거는 이러이러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 적혀졌다 이러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원균에 대해 좋은 거만 나오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 다 나쁘게 몰아갔어요. 우리 사학자들이 지금껏 쭉 그려왔었고, 그게 이제 조금 80년대 박정정권 끝나면서 제야 사학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원균 재평가서를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고 옹호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뒤집어져서 또 까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건데, 논란이 있다 안 됩니다. 논란이 있다 하면 또 그렇다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원균에 대한 평가. 이게 당쟁 혹은 인물 혹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건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거 이렇게 원균과 이순신과 싸우고 조정은 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왜군이죠. 그럼요. 왜군이 가장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결국은 왜군이 첩자를 보내가지고 선조가 멍청하게 판단 잘못해서 이순신이 귀양 가고 이런 꼬라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군은 거의 승리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우리가 수군만 믿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이순신이 계속 연전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수전에서도 고초를 겪는, 물론 원균이 다 고초를 겪었지만 순신형은 거의 다 승리를 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쟁 끝나고도 이 공신들끼리 서로 싸운 일이 벌어졌을 정도니까 그 조정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 때 그 갈등이 깊어진 것이 전쟁 후까지 남아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순신이 그때 죽지 않고 전사하지 않고 살았더라면은 살았으면 선조가 가만히 뒀을까요? 가만히 안 뒀긴 하겠네요. 그런 생각이 또 당쟁이 더 심해졌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끝나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한국 전쟁 끝나고 뭐 좌익은 거의
뭐 처참하게 네. 도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가족들까지 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사실은 그게 이어졌잖아요. 연자제로 계속 연자제로 묶여가지고. 예. 우리 문창극 씨가 그렇게 DJ를 싫어하고 좌파라고 아주 학을 띠는 것도 그런 이유죠. 뭐 고향이 청주라고 하지만 태어난 것은 청주지만 원적지가 이북이니까 아마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학을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DJ를 존경한다면 하라니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았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시 이제 이순신 얘기를 합시다. 이순신, 원균, 오늘은 두 사람 같이 해야 되니까. 이순신은 우리가 1회 언급한 대로, 고속승진했습니다. 좀 몇 계단을 점프했었죠. 그렇죠. 점프해서 진급을 해서 1591년에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됩니다. 근데 이때, 아까, 원균을 엄청나게 깠던 김성일이 이순신 경험 없다고 또 반대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경험 없다고 엄청 반대했는데, 선조는 이때까지는 이순신을 신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조가 밀어붙였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부임하자마자, 역시 이게 뭐야. 준비된 지휘관. 이 준비됐다는 게 참 좋은 말이에요. 준비된 대통령. 그 준비 지금 돌입하셨잖아요, 이 작가님. 저는 아니고. 나 이거, 로얄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DJ한테 로얄티 존나 몰라. 이런 걸 써먹어, 어떻게, 준비된 대통령을. 아유, 그런 것만 써먹나요? 좋은 거는 다 갖다 써먹지.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도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갖고만 가고. 네, 갖고만 가고, 써먹고, 이제 버리고. 준비된, 대통령이 뭘 준비된. 지금 말이죠. 1년 6개월 지났는데,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보죠. 박근혜가 한 게 뭐 있어요? 시끄럽게만 했어, 아주. 국무총리도 한 명 지명 못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사람이 없나? 아니,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사람만 심으려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근데 일단 이순신은 준비된 지휘관으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부임하자마자 전쟁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지휘관으로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나 파악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알아보고, 또 군량미, 그렇죠? 확보하고, 무기 개발하고, 그래서 거북선 같은 것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유비무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고. 여기서 이제 반대되는 게, 덕윤이라고 하겠죠. 원균이요? 원균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원균은 오히려, 부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분 부임해서 뭐 했는지도 어디에 나와 있나요? 술만 지탕 먹었다고 그래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원균에 대한 욕은 어디에 있는 기록이든 다 갖고 오거든요. 욕은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거는 그건 사료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반대로 이순신은 또 나쁜 얘기랑 그거 갖고 왔어 이러는 거고 좋은 얘기 나오면 당연히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몇 군데 중간중간 비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순신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반장하겠네. 진짜 말을 못하겠네. 그렇게 주장하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순신에 분명히 나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만 싹 빠졌다!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라고 제가 전달만 해드릴 뿐입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다라고 전달만 해도. 뭐,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 아주 유비무한 정신을 발휘했던 지휘관이었는데, 그 전에, 정읍현감 시절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괜찮은 직책에 올라왔습니다. 정읍현감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소위 말하는 선정, 백성들한테 잘하고 다독이고 이래서 칭송이 자자했다 그래요. 뭐 유비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유비와 제갈공명을 합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머리도 있고 백성을 따뜻하게 감싸다 이런 것도 있고. 누가요? 순신이 형이 내가 뭐 원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주어를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전라자수라 부임한 뒤에
우리 첫째 번째 지난 것처럼 구원 요청을 받고 네. 바로 출동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바로 출동을 안 하고 조정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첫 주천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천여 주천인데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23전 23승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전연승으로 신화를 빠지는데 또 누구는 뭐 35전 오무승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38전 오무승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 해군 누구 제독인가 뭐 책을 써서 그런 얘기 됐는데 그냥 우리 지금 뭐 정설은 23전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2번 정도 졌다고 말할 수 있는 시합도 있다. 시합이래. 전쟁도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그 공식적으로 23전으로 합시다. 23전 23승. 그렇게 하면서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한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영웅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영웅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순신이 이렇게 영웅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선조가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찌질해. 그 찌질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백성들 생각 안 하고 지 살 길 먼저 챙겨서 도망간 대통령, 왕들, 나중에 다 그 국민들의 어떤 칭송을 받는 사람을 바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찌질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짓을 그렇게 했는데요.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이 작가님 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버벅 실망입니다. 분분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성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부분인가요? 있어요. 그런 분이. 순신이 형은 누군가요? 글쎄요.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려요.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성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이 찌질한 선조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자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궁에다가 불을 질렀겠어요. 도망갔고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전란에 황폐했던 구국토를 다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순신 박수치고 이러고 하니까 야 이거 또 이순신이 어떻게 보면 군권을 잡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내가 쿠데타로도 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뭐 조선에서 뭐 쿠데타가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충분히 가능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정말 속이 좁아가지고 짜증나는 거지. 정말 정말 속이 좁쌀 영감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선조가 질투한 건 어디 나타나냐면요. 원균이 대패했지 않습니까? 네네. 원균이 그 칠정년 해전에서 대패해서 원균도 사망하고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그 선박 또 군인 모조리 잃어버렸는데 그 대패에서도 선조는 패배의 원인이 원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헐. 권율에게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자기가 어쨌든 자기의 선택으로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타러 온 게 원균인데 원균이 아주 개참패를 했거든. 그러면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조는 아무리 좁쌀 영감이라도 이 정도 말로는 권율 책임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책임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권율한테.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잘못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지금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안아가지고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탓을 하는 거죠.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어떤 청문회 문제가 있다. 그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또다시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시그널을 줬죠. 그렇죠. 예. 자, 계속 올라오네요. 용기를 내보라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누가 달았다가 한번 개박살 났죠. 우리 민비. 민비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죽이러 온다는 사람 많은데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워낙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나라를 정말 들여다 갖다 바친 사람이고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욕할 수 있는데 이순신이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겠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없어요. 뭐 DJ는 그런 형인가? 대중이 형은? 대중이 형도 많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역이야. 대중이 형도 까지 마. 다 석역이야.
DJ와 순신이 형을 같은 급에. 그건 아니죠. 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순신이 훨씬 괜찮은 급이라고 보고, 물론 이런 건 있죠. 나라를 일으켰다. 이 점에서는 비슷하다. 아니, 옛날에 임진왜란이지. IMF가 임진왜란이에요. IMF가 임진왜란이지. 우리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향하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요즘 말로 하면 IMF가 임진왜란입니다. 거기서 그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럼 이럴까요? 지금 한 6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순신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다들 막 이순신에 대해서 조금만 욕하는 순간 난리 나지 않습니까? 또 한 600년이 지나면 DJ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될까요? 중간에 누군가가 성역화 작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누가 성역화 작업. 안 되는데. 박쥐 같은 사람 다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날이 오길 바라네요. 전 바랍니다. 바라고.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6년 후에 할까요? 이 작가님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조가, 그, 1등 공식 책봉할 때 원균을 반대 여론이 많았거든요.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 선조가 자기가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이게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 겁니다. 그래서 왜 세 명의 이순신, 원균, 권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순신하고 권율만 올리면 자기가 했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또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빡빡 우겨가지고 결국은 원균을 1등 공신에 책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무공신 1등으로 책정을 했죠. 예. 그리고 뭐 백성들로서는 선조가 말이죠. 자기 아들한테도 질투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네. 지 아들한테도 질투했는데 뭐 이순신한테 질투하는 건 당연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로서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이순신을 좀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원균을 좀 뛰어올리고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등 공신으로 채택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23승 세계 해전사의 길이 빛날 이 연전 연승 덕택에 이순신이 3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원균은 밀려나죠. 밀려나게 되는데 원균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자기가 모든 것에 뛰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밀렸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력에 딸려서 밀렸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순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겠죠. 또 이순신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선조실록 29년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산해, 류성룡, 윤두수, 정탁, 김웅남, 이원익 이런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모여가지고 선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오거든요. 왜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 나오고 하니까 신하들이 이순신이 나이도 어리고 저거도 한데 자기가 이순신만 저걸 받아서 그 원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원균한테 좀 뭘 좀 줘야 돼요. 이번에 참 작전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믿는 파에서 원균은 그런 거 안 돼요. 이러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참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순신이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쓰고 모함을 당해서 회귀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네 가지 정도 이유라고 합니다. 죄명 왜 이제 이순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나, 파직됐었나 한 거. 첫째는 허위복을 했다. 허위복을 해서 조종을 속이고 임금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순신 부하들이 이순신에게 잘못 보고해서 이순신이 그거를 듣고 이순신도 잘못 보고한 거죠. 어쨌든 잘못 보고한 건 맞으니까 허위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 둘째, 조정에서 이순신에게 외장 가토를 포살하라고 명령했으나 이순신이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이죠. 또 셋째, 임진왜란 초기에 원균이 세운 공이 많았는데 이순신이 전부 자기 공으로 보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급했던 원균의 아들 문제 모함했다 이거죠. 이 점,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한없이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었다. 이건 뭐냐면 광해군은 왕 대신에 우리 건지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네, 분조해가지고 왕 대신에 나라를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을 불렀어요 오라고. 안 갔어요 이순신이.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이게. 아니, 분조기 때문에 네. 광해군은 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물론 안 갔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 이유인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조정의 명령 불복종입니다. 전쟁해라 했는데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왜군의 간계죠. 이순신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관계를 파악했으니까. 아, 머리 좋아. 사람. 그러니까 평생에 아마 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군이 가토 기요마사. 네.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로 쳐들어올 것이니 적장을 바다에서 잡으라. 이건 뭐냐면 그 왜군에서 이쪽으로 기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중첩자 노릇을 한 겁니다. 이중첩자 노릇에서 조정이 이 얘기를 했고, 조정이 여기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명령이 네. 거꾸로 하달된 겁니다. 이순신에게.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의 막하 간첩인 요시라가 경상 우병사인 김응서를 통해서 도원수 권율에게 가토 기요마사가 오래지 않아 다시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그날 조선 수군의 백승의 위력으로 이를 잡지 못할 바 없을 것인즉 하며 간곡히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 요시라의 헌책이 조정에 보고되자 조정 또한 그의 계책에 따를 것을 명했습니다. 1597년 1월 21일 도원수 권율이 직접 한산도에 와서 이 요시라의 헌책대로 출동되게 하라고 명을 전했으나 이순신은 그것이 왜군의 관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파악한 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기록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외장은 이미 권율이 한산도에 내려오기 6일 전에 상륙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순신은 파악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조정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을 달달 볶았는데 안 가니까 저거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왕을 업신여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쟁 당시에 명령 불복종이면 굉장히 큰 죄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문제는 이순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 병사들을 죽일 수도 있고. 네. 아, 참 장수로서 쉽지 않았겠다. 쉽지 않죠. 예. 위에서 명령이.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능력 없는 상사가 위에 있을 때 직원들 그렇죠. 죽어납니다. 왜 공감하시죠? 국민TV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면 공감을 하시고 이래요. 내가 당신을 보면서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예, 당신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예. 아, 이 왕싸가지님께서 좋은 말. 경남 울산시가 말이죠. 친일파 노독수를 울산을 빛내는 인물로 선정한다는데 아니겠죠? 울산시가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보겠죠, 뭐. 만약에 제정신 박히면 이런 짓을 못하죠. 제정신 박혔는데 이거 오버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거랑 똑같은 겁니다. 불꽃 남자 이완용 같은 드라마를 만든다는 KBS에서 그랑 똑같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니. 뭐. 그건 진짜 미친 거죠. 아니라고 예. 봐요. 예.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 아마 이순신 되게 고뇌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왕의 명령을 떨어졌는데 뻔한 쟤들 지금 속셈을 내가 뻔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나라면 어땠을까? 그냥 깔짝깔짝 걸리다가 왔는데. 그 명령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내 병사들을 보호하는. 쓱 갔다가 쏘고 이렇게 화살만 갖다 몇 방 날리다가 코스프레만. 그렇죠. 출전 코스프레. 뭐 알아? 지가 왕이? 지금처럼 뭐가 CCTV가 있어, 뭐가 생중계 카메라가 있어.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순신의 성격이 굉장히 우직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형 부러져 그러면 정말 부러졌잖아. 그래서 좀 유들유들 해야 되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작가 자기는 이 작가님도 내가 지금 얼마나 이순신의 옹균패 얼마나 부들부들합니까 지금. 아주 유들유들 해가지고 지금 아주 말이죠. 이게 그러네요. 스포츠가 됐구만. 이 작가님 색깔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뉴스 나왔대요. 뉴스 나왔다니까? 미쳤네요. 한마디로 정리되네요. 네. 예, 울산이 미쳤답니다. 미쳤다. 예. 철회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철회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몰랐을 것 같아. 노독술이 누군지. 아, 제발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아니, 라이벌을 좀 들으시라고요. 예. 국민들이 항의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왕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 친일파 경찰끼리 한번 라이벌로 붙여줄까요? 노독술 대 하팔락, 이런 거. 누가 더 개새끼인가? 같이 한번 뒤져보자. 아니 근데 정말로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거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근래에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친일파에 대해서는 단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려져 있고 왜곡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독일이나 나치 전범을 아직도 쫓아서 단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왜 우리는 못하지? 이런 생각. 이 작가님 대통령 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부관 참지시키게요. 그러면 이 대통령 빨리 대통령 되면 안 돼요? 그 이동영 작가, 이동영 대통령. 괜찮은데? 입에 쫙쫙 붙습니까? 응, 입에 쫙쫙 붙는데 이동영 대통령. 응. 이 대통령 하니까 조금 그러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도 이순신이 굉장히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복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자님이 새 울산시장의 뉴라이트 김기현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제가 다시 아마 처리될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탁의 상소로 풀려나게 되는 거죠. 풀려나게 되고 배구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이 얼굴이 강직한 사람이 말을 못하고 이 작가님은 절대 배기종군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안 하죠. 승질 나서도 못해. 합병나 죽었을 거야. 나 토사구팽 시킬 때는 문제고. 그렇지.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텐데 이때 더더욱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라고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효자였다고. 엄청난 효자였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장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보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난중일 같은데 보면요, 순신이 형이 그 미래 예측을 자주 하세요. 뭐 점 같은 건 아니고. 뭐 예지몽 같은 것도 꾸기도 뭐 그런 거 같아.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꿈꿨다 그래. 난줄기에 나오죠. 새벽에 꿈이 몹시 산란하여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그럼 결국은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와중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그게 뭐 때문입니까? 이순신을 대신에 통지사에 올렸던 원균이 다 말아먹죠. 원균이 다 말아먹었어요. 정말 다 말아먹어도 그냥 말아 드시는 게 아니고 말이죠. MB만큼 말아먹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때려 죽일. 그러니까. 맞는데요. 그러니까. 원균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뭐 올 여름에도 지금 4대강은 녹조라 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때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되기 어렵다고. 지금이라도 다 파괴해버렸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진짜. 돈이 아까워도.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말이야. 강이 굽이 돌아야 그게 강이지. 안 그래요? 그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나오는 거지. 옆쪽 다 콘크리트로 세면 발랐는데 어떻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나와. 요즘 강변 못 삽니다. 냄새 그러니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 미스긴 강변 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엄마야 누나야 이거. 뭔 소린지 정말. 그냥 막 하는 소리예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그 원균이 이순신을 대신에 이제 통치사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정에서 어떻게 이순신을 탄핵한 거는 출전하라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원균은 자기는 가면 출전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가보니까 아니야.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죠. 가보니까 내가 순신의 마음을 알겠어. 야, 그 상황이 아니네. 이래서 계속 원균도 뺍니다. 빼니까 권율이 데려다가 곤장을 쳤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안 나가? 네가 나간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권율이 곤장을 쳤을까요? 어쨌든 기록에 나오니까. 네. 근데 권율이 곤장을 쳤는데 그러니까
원균의 아들도 쳤다라는, 이건 야사입니다만은, 뭐 이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권율이 곤장 쳤다는 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원균이 말이죠, 조정에 그 원균 서장이라고 올리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대표로 그 수군을 책임지고 나가서 외적을 무찌르겠다. 이런 류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근데 이때 원균이 뭐 해군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않았는데, 제가 가면 뭐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일거에 선멸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그 전에 올렸다는 얘기죠. 올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순신을 모함한 것이 원균이다. 원균이 모함해서 이순신이 파직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순신의 뭐 조서를 보나 그 이후에 어떤 기록을 보나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했다는 건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원균이 모함을 해서 그렇게 됐겠거니.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방금 말했던 원균의 서장인데, 이거는요,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내용은 전하 저한테 막 계시면 제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순신 쟤 안 나가요. 나빠요. 욕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싸우겠다.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모함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기록 말고 다른 기록에 글쎄, 그러니까 그 이순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쓴 거 말고 당시 기록으로 봤을 때 있냐 하는 거죠. 모함할 기록이 없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 하는 거죠. 어쨌든 곤장까지 맞아가며 출선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전멸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북선도 다 잃게 되는 거죠. 거북선 다 잃는데 정말 아깝죠. 네. 근데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과연 거북선이 있었을까? 진짜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100원짜리 동전에도 그리고 막 하죠. 네. 근데 그림이나 뭐 이렇게 뭐 있고 근데 뭐 본 그게 없으니까.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설계도도 남아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져 올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 실패했으니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또 해군 중령인가, 뭐 대령인가, 그래서 사기친 것도 있어요. 자기가 바다 가서 쓱 총통 같은 거 집어넣어놓고 자기 건졌다고. 구라친 것도 있고, 별 날 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러 기록으로 봐서는 거북선은 있다라고 봐야죠. 확실히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있고. 그러니까 실제 모양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런 모형도 있고 저런 모형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거북선도 다 잃고 병사도 한 뭐 1만 명 정도 잃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패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병사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킨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고 또 도망쳐와가지고 섬에서 죽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균도 전사했었죠. 육지로 해서 죽은 거죠. 네, 원균 전사했고 그의 아들도 전사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균이 전사한 걸 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순신도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음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실록에는 전사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가 끊겨가지고 원씨 집안에서 뭐 양자로 삼아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모두 수장시키고 배도 다 잃고 단 12척의 배만 남았다.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순신의 명언이 나오게 한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 12척 배 가지고 이순신이 통쾌한 그 역전승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남긴 그 유명한 말.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고자 하면 도리어 죽는다. 곧이의 말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죠?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게 뭐냐면, 야, 순신아, 우리 끝났다, 이제. 야, 그럼 해군이고, 뭐고, 다 없애버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순신이 신에게는. 이런 말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진짜 하셨을까요? 가짜로 했을까요? 히딩크에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전에 아주 최고의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 갑자기 YS가 떠오르네. 이런 말 좀 하나 남겨줘야 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그죠? 역사에서 기록될. 새 한 마리가 왔다 해서 봄이 온 건 아니다. 이게 DJ가 한 말인데. 이런 것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네. 나도 뭔가 남겨야겠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새누리당을 당할 수 있나? 이건 천정배 형이 남긴 건데. 나도 뭔가 남겨야겠습니다. 저 하나 있었네요.
엄마 총 맞아주고 아빠 총 맞아주고 한 번 했었는데 뭐 집안 있다고 한 번 했네. 아, 예, 그 유명한 어록이요. 엄마 총 맞아주고 아빠 총 맞아주고 뭐 집안이 있다고야. 예. 기록이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원균의 대참패를 12척 남은 배로 이거는 12척의 배로 이순신이 자기 10배가 넘는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원균의 장술서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권율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바보 같은 짓이거든. 나 출전해요라고 다 작전도 없이 그냥 인해 전술이요 뭐요. 그러니까 박살나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던데 가슴이 너무 남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뛰어난 장수긴 장수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12척하고요. 사실은 한 척 더 보태서 13척으로 싸웠거든요. 13척 싸웠는데 그 일본 함대가 300척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0여 척 이상을 격파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명량, 그 유명한 명량 대첩. 명량 대첩이고, 이번에 영화는 명량. 예. 최민식 씨 주연에. 이거 가지고 이제 하겠죠. 이거 가지고. 아까웠고. 저는 이 명량, 앞으로 이순신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요.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그렸으면 좋겠어. 쳐다보지 못하는 이 성웅 이런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의 고뇌 이런 것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52분이네요. 그리고 명량이 끝나고 그 다음 했던 싸움이 노량입니다. 그리고 이 노량해전에서 바로 전사를 하는 거죠. 근데 노량해전은 조명연합군이었고 이 조명연합군과 일본군과의 싸움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순신이 마지막 싸움에서 숨졌냐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 나온 겁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결국은 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선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했다. 죽은 척해서 시체만 따로 옮겼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또 적의 탄압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네. 적의 탄압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아군의 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에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겠죠. 자객이 있었다는 거겠고.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면 또 이순신이 마지막에 했다는 말,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마. 이 말도 과연 이순신이 했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다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음모론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여기서 노량해전에서의 그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죽는 게 바다에서 정말 적군과 싸우다가 죽는 게 정말 이순신다운 죽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정말 이순신다운 거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 오히려 이순신이 영웅이 될 수 있었고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살아 있다가 몇십 년 뒤에 죽었네.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성품상 얼마든지 이게 또 이런 죽음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우직한 분이셨으니까. 그래 저가 이제 2분 정도 남았죠? 네. 마무리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사실은 실록에는 말이죠. 원균이 이순신보다 더 많은 장계가 올라갔어요. 네.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왜 이래요? 더 많은 장계가 올라가는데. 네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나가. 김호준 씨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는데. 네, 지금 제가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왜 이게 갑자기 나올까요? 네. 무시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이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 하지 마! 이러면서, 그래. 어쨌든, 실록에는 이순신보다 더 많은 장계와 보고를 원균이 했는데, 네. 이순신의 기록은 지금 거의 다 남아있어요. 원균의 기록은 없습니다. 실록 이에 원균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은 철저하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쪽은 없앴는 거 아닌가. 한쪽의 기록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정도 있고, 난중일기에는 정말 별의별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그렇죠. 이순신에게 불리한 것은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당쟁 혹은, 뒤에서 이순신을 영웅으로 띄울렸던 사람들에서 농간이 아닌가.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조 수종실록, 선조 시정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을 굉장히 후하게 기록했거든요. 그게 이걸 후하게 기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순신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고 또 자기가 직접 썼고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이순신을 높이고 원균은 깔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같은 사료를 이용해도 누구 거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 거는 저래서 되고 이러지 말고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겁니다. 가장 욕 얻어먹을 사람은 원균도 아니고 선조다. 이 선조 욕을 우리는 좀 선조가요. 이순신도 별로 한게 없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한게 없고 명나라가 다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도자를 절대 앞으로는 뽑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가님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